다음은 유호철 안양대 교수님 말씀 청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호철입니다. 우선 저는 문화재 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학예 연구직이 아주 소수 직렬인데, 연구자로서도 문화재 정책을 전공한다고 명함을 찍어달고 다니는 대학 교수는 아마 제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회의 갔을 때, 또 오늘과 같은 토론회하고 이렇게 할 때 사실상 비슷한 전공을 한 사람이 거의 없는, 그래서 외국과 같이 소수 직렬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년 정도 전부터 학예 연구직 공무원 인사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현장을 조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가 마련되어서 저로서는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학기 말이 된 데다가 외부에 인문학 강연이나 자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서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오래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재 분야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학예 연구직 공무원들의 현실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발표문을 읽고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질문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발표문을 보냈더니 학예 연구직 공무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사실상 반 정도는 발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글을 조금 보완해 보았습니다. 우선 행정직이 아니라 연구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 역량만으로는 현장 의식을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직 공무원을 두는 것일 겁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문화재가 무엇인지, 왜 이것이 문화재이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있어야 문화재를 문화재답게 관리할 수 있는데, 일반 행정직들은 이런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행정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직 공무원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학예 연구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대체로는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 내지는 전문 인력으로 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연구직 공무원도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넓게 보면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직은 기능직이나 별정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직렬을 따로 만들어서 전공을 제한하고 학력을 제한해서 임용해 놓고, 인사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건 연구직 공무원들의 처우나 인사제도를 개선해달라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말이 안 될 수준으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사명을 다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요건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안정적 신분 보장, 그리고 공정한 인사체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일일 것인데, 지금 연구직 공무원들은
이런 상식적인 것, 일반적인 것,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재의 경우에 문화재는 지정 등록된 문화재만에서 작년 말로 15,000건을 넘어섰는데요. 본래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재산으로서 내 걸 관리하는 것일 뿐이지 문화재로서의 의미나 가치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으로서 문화재는 자기 거지만 그 문화재가 갖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고 넓게 보면 온 인류의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관리도 활용도 공공자원을 투입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화재를 문화재답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문화재는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현장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해야 되고 국민들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도록 활용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일들은 모두 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직 공무원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이래서 학예 연구직 공무원들을 지방에서도 채용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49쪽 잠깐 보시면 중간에 조금 위쪽에 그렇기에라고 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조금만 함께 보겠습니다.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그 문화재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이어왔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기 불편한 만큼 문이 낮은 건축 문화재가 있다면 그것은 왜 그렇게 문이 낮은지, 공사 과정에서 오래된 물건이 드러났다면 그것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건축물 등 문화재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문화재나 주변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해 실제로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현장에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호텔 옆에 가면 환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구단의 출입문이 아주 낮습니다. 한국인이 드나들기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드나들기에 키가 더 우리가 더 크니까 불편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눈을 높여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문화재 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고 원래대로 회복시켰습니다. 서원이나 향교에 들어갈 때도 문이 났습니다. 이유는 고개를 숙이고 이해를 갖추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문화재 가치를 모르면 그냥 편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문화재 파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안 하려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데 그들이 학예 연구직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6대 기초지자체 공무원, 기초지자체 학예연구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은 작년 기준으로 218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자체에 한 명도 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아예 없는 곳이 72곳이나 됩니다. 그러면 많아도 2명, 3명인 것이죠.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광주광역시에 내려가서 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는 광역시이고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역시이지만 학예연구직 공무원 1명입니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문화재, 전통, 역사 등에 관련된 업무는 너 전문가 아니냐? 네가 해라. 업무가 집중됩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통 사찰에 관한 업무도 학예연구직 공무원이, 역사, 시사, 편찬도 학예연구직 공무원이. 그러니까 역사나 전통 등에 관련된 것들은 업무가 집중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부서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은 뭘 하느냐? 회의 준비해주고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일하는데 전문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예연구직 공무원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받으면서 일합니다. 그런데 10여 년쯤 지났습니다. 학예연구직 공무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승진 못하지요. 2명, 3명 있는데 인사제도 갖추지 개선하지 않은 채로는 승진 못하지요. 그러면 10년, 15년 지나면 나보다 더 늦게 구급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가르쳐주면서 일하게 해줬던 사람인데 자신은 팀장으로 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학예연구사입니다. 들어올 때 학예연구사로 들어왔습니다. 길게는 20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할 때 학예연구사로 퇴직합니다.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이고 전문성을 필요로 해서 임용한 공무원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일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도를 좀 개선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다 임용시험 다 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명을 다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는 저는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일을 좀 많이 합니다. 하다가 보면 학예직은 몇 명입니까? 이런 걸 제일 먼저 물어봐요. 왜냐하면 대화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학예직 공무원들도 승진도 좀 하고 보직도 좀 맡아야 하는데 큰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행정직 공무원들 대답은 학예직이라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학예직은 승진 안 해도 되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학예직도 팀장, 과장도 맡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일반직 공무원인데 이렇게 말하면 학예직이 무슨 보직을 맡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승진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함께 일하는 행정기관에서도 같은 부서에 함께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들 인식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학예연구직 공무원들은 문화재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문화재의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문화재로서 가치를 잘 유지할 만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있다는 것을 매우 불운하게도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명을 받쳐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렇게 일 안 하죠. 행정기관과 문화재 현장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소유자들을 만나고 민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재의 가치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승진 역전 이런 표현을 발표자 선생님께서 쓰셨습니다만 역전 정도가 아니라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학예연구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실 저는 오늘 올 때 몇 가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적합할까 이런 논의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채 못 간 것 같습니다. 현황을 분석하고 인식을 조사하는 수준에까지밖에 아직 못 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 행정직, 연구직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도 연구직 공무원 안에서도 분야나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문화재 분야만 하더라도 박물관에 근무하느냐 행정기관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다르고요. 그리고 업무 성격도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 안에서도 이러할 것인데 연구직 안에서도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겠는가? 분야별로 좀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인식조사는 우리 연구직 공무원들 많은 인식조사가 아니라 함께 근무하고 있는 학예연구직이라면 행정직 공무원들은 학예연구직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갈등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인사제도 개선은 직렬 간 싸움이 되어버려서 갈등만 심해지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학예직이 무슨 보직을 맡느냐? 학예직이어서 승진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우리 주장만 하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예연구직 인사제도 개선은 인사제도를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정책적 방향만 제시하는 데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을 우리가 요구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부터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학예연구직 공무원들이 문화재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최소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률 개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자신들도 무엇을 요구해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자신들이 단일한 안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인사제도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좀 현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질문 삼아서 54쪽 중간쯤에 5가지 정도를 써놨는데 요약 시간이 다 많이 가버려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직 공무원 안에서도 분야가 다양할 텐데 이건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두 번째로 분야별 차이를 다 넘어서서 이걸 단일한 안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연구직 공무원 안에서도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또 차이가 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연구직하고 지도직은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걸 같이 이렇게 가도 되겠는가. 마지막 5번째로 의료직 공무원들은 연구직, 기도직 공무원들과는 이제 다른 규정을 가지고 분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분리해 나간 후에 그들의 인사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목표에 있을 때하고 빠져나갔을 때 뭐가 달라졌는가? 이런 것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부족합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